트루키의 시리아 대지진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고 귀환한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 안한별 사무관 김재금 상사 그리고 이기평 소방교 김철현 소방위 그리고 구조견 토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 119 구조본부에 근무하는 이기평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개발협력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한별입니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근무 중인 상사 김재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 119 구조본부 영남 119 특수구조대에 근무하는 소방이 김철현, 토백이 아빠라 김입니다. 보이네요. 괜찮습니다. 예.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야. 예. 우리 토백이도. 예. 투비가 박수를 치면 뭐 예. 좋아하나 보네요. 제 약간 박수 치거나 뭐 맞네. 치거나 하면 좀 일라는 약간 좀 명령어가 좀 이게 명령어가 아까도 박수를 치셔서 예. 하시니까. 네네네. 엘라지마 그래서. 아니야. 오늘 아니야. 아니 열흘 동안 이렇게 또 이제 다녀오셨는데 대원분들 건강은 다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저희 뭐 가벼운 찰과상 정도 제외하고 네. 모두 건강은 이상 없이 예,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토백이도 좀 약간 부상을 좀 입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토백이 오른발이 조금 베었는데 네. 돌아오기 전에 상처는 다 나았었고요. 돌아와서 건강 검진했고 결과도 나왔는데 뭐 건강한 아유, 상태입니다. 다행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이제 긴급으로 꾸려졌습니다. 구호대 투입됐다는 소식은 좀 언제 들으셨는지부터. 예. 네, 저는 이제 선발대로 나가서요. 첫날 하루 먼저 나가는데요. 11시 50분 비행기로 끊어놨으니까 바로 가라. 네, 당장 그냥 체리를 챙겨서 나가라. 이미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가 7시 반인가? 와. 시간이 그랬고.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짐을 저는 한 30분도 안 걸리는 시간에 그냥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싸가지고 빨리 비행기에 탑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챙길 수 있는 것만 챙겨서 떠나셨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준비는 전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내가 최초 소식 듣고는 많이 슬퍼하긴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한테 인사를 못 하고 갔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가 있는 상황이었고 급하게 급하게 가셔야 되니까. 현장에 도착을 해서 공항에서부터 이제 저희는 작전이 시작이 되는 바로 거니까 시작돼. 가족들과 인사할 겨를도 없이 7일 밤 10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정식을 가졌는데요. 그때부터 사실 변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아다나 공항으로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가지안테프라고 하는 곳으로 변경이 됐었거든요. 네. 가는 도중에 좀 예. 목적지가 변경이 네, 됐군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트리키의 본국에서 너무 아다나 공항이 혼잡하다 보니 항공기를 가지안테프로 조금 들어와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생각하느라 사실 그렇게 큰 겨를이 없었습니다. 네. 이게 가실 때 그냥 비행기가 아니고 이제 군 수송기를 타고. 네, 저희가 이번에 좀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는 그렇게 저희 군 수송기를 지원해주는 덕에 현장에 아주 빨리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토백이도 뭐 비행 내내 뭐 편안하게 좀 갔나요? 예, 아주 잘 자고 예. 거기가 뭐 지금 봐도 토백 뭐 성격 자체가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좀 토백이의 가장 큰 장점 같아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요. 약간 뭐 작은 일에 작은 변화에 크게 네. 변화가 없고 뭐 거기 가서도 뭐 티르케인 분들도 그렇고 뭐 우리 같이 가신 분들도 그렇고 이쁘다고 많이 만져주시고 얘 머리가 거의 까질 정도로 사람들이 만졌는데 그냥 진짜 머리가 까질 네. 정도였어요? 그냥 있으면 이제 지나가시는 분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만지고 그러면 이제 좀 뭐 만질 때마다 예민하게 굴 수 있는데 네. 그냥 계속 잤어요 그냥. 지금 뭐 배를 긁어주니까 네. 조셉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돌아섰어요. 아니 우여곡절 끝에 한 12시간 만에 가지안테프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당시 좀 상황이 좀 어땠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은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른 나라에 있는 구조팀들이 현장에 도착해 있는 상태였고 굉장히 좀 혼잡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군요. 이제 세계 각국에서 어떤 구호 물자라든가 이제 구호 인력들이 오면서 공항에서 구조 현장까지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렇군요. 네. 구글 맵에 찍어보면 한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죠. 나옵니다. 저희는 거의 20시간 그러면 걸려서 20시간을 가지 계속 차 안에 계셨던 거예요? 네, 근데 당시에는
도로교통 여건도 워낙 안 좋았고요. 튀르키예 정부 재난당국 차량에서 보내는 각종 뭐 구급차 오래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정상적으로 교통이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겠죠. 네. 예. 팬케이크 붕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6층짜리 구조물에 기둥들이 다 있잖아요. 받침하고 있는 기둥들이 있는데 붕괴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 거의 한 90% 이상이었고요. 아우. 네, 정말 참혹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생존자의 시그널이 있다라고 하는 재난 당국에서 요청하는 그 구역으로 저희는 가장 이른 시간에 그렇게 현장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 이동하는 와중에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이제 지역 그 주민들께서 저희들한테 너무 많은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제 직접 예, 직접 이게 다급하게 여기서 지금 뭐 목소리가 들린다. 중장비 작업을 하다가도 이제 생존자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그런 네네. 시그널을 받으면 모든 중장비는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멈춰야죠. 네, 그 다음부터 저희 탐색팀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수색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붕괴 형상과 그 구조 대상자가 있는 그 지점에 따라서 작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네. 진짜. 첫째 날 새벽 5시에 구조 활동을 시작해서 1시간 반 만에 첫 구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이기평 대원님이 직접 구조를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사실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갔었고요. 근데 아기 울음은 저희는 듣질 못했고 그쪽에서 계속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한 5m, 6m에 있는 그 지점에서 갑자기 현지에 있는 그 주민이 목소리가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쪽으로 가서 팬케이크 되어 있는 그런 건물 구조물이었는데 한 2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 작은 틈이 있었고 그 틈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라이트를 비추고 들어가 봤었는데 거기 주위에 있는 잔해물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멍을 만들고 살짝 이제 뒤로 뒷걸음질 치는데 그 사이에 그 생존자분이 기어서 움직이셨어요. 네. 네. 그때 정말 너무 기뻤고 사실 어떻게 말로 좀 표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구조대원들이 구축을 하고 파라메딕이라고 하는 그런 의료팀들이 있는 곳으로 어떻게 보면 모시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제 손을 이제 꼭 이제 붙들고 계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참 건강하시구나, 참 다행이구나. 그게 세게는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희미하게나마 그 힘이 느껴져서 굉장히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이었고. 이어서 이제 오전 10시에 일가족 3명과 10살 어린이까지 첫날에만 이제 5명의 생명을 또 구했는데 첫 번째 구조되신 그 40대 남성분께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내 가족이 또 안에 있다, 도와달라 표현해서 저희 계속 탐색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세아이 나오고 30대 여성분이 또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일가족 구조 현장에서 아이에게 물 주는 장면이 또 큰 김재근 상사님이라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신 게 왜 물이 귀해서 물병을 안 주고 물뚜껑으로 줬냐 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랑 똑같이 지금 겨울 날씨입니다. 춥죠. 그리고 물도 차갑고 이 상태에서 그냥 물을 벌컥벌컥 한꺼번에 마시면 먹으면 일단 기본에 가볍게 경련부터 시작해서 그 안 좋은 상황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셨던 거군요. 네. 그 아이가 딱 지금 제 딸 딱 그 동갑내기 나이여서 제 딸을 생각이 많이 나면서 병원에 이송 전까지 제가 안고 있었습니다. 계속 하면서 제가 딸내미한테 자장가를 불러주는 게 있는데 그걸 불러주니까 아기가 처음엔 낯선 사람한테 안기면 우는데 오히려 안고 이렇게 푹 안아줘서 갑자기 또 좀 울컥해갖고 첫날보다 중장비 등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건물이 이제 붕괴되는 형상이 조금 더 심해졌고 네. 생존자는 둘째 날에 이렇게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음 날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사흘째 되는 72시간의 골든 타임을 훌쩍 넘은 131시간 만에 6번째로 65살의 여성 한 분을 구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때 사실은 이제 잔해물 밑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였고 직접 저희 이제 구조팀이 갔을 때 시그널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파내려가다 보니 손이 보였고 그 손이 또 움직였고 그리고 그 손을 잡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처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와, 그분은 사실 저희가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구조되신 분은 60대로 추정되는 할머니셨는데 그거보다 먼저 그 공간에 나오신 이제 남편으로 추정되는 분이 약간 사망하신 상태로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슷한 공간에 같이 이렇게 묻혀져 계셨는데 사실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이제 그 현장에 도착을 했더라면 두 분 다 이제 구조를 조금 하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분이 묻혀져 있는 그런 형상이 흙으로 이렇게 그 잔해에 파묻혀져 계셨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그렇게 소리를 이렇게 내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아무래도 오랫동안 거의 갇혀 있었고 신체 부위 일부가 눌려 있었다 보니까 저희가 구조를 했을 때 좀 압계 증후군에 따른 뭐 위험, 그러니까 쇼크가 올 수 있는 위험 가능성 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튀르키예 의료진들이 일단 그 현장으로 포복해서 기어 들어가야 됐거든요. 그때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틈이. 근데 이 IV를 꽂아 넣어야 되는데 몸이 퉁퉁 부어 있다 보니까 혈관이 보이지 않아서 IV를 이제는 꽂을 수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잔해를 들어 올리면 쇼크가 올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저희 간호장교가 근데 현장에 기어 들어가길 자원해서 어떤 그 IV를 꽂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 구조대원과 저희 군 인력이 성공적으로 구조해낸 그분을 또 안전하게 그 패라메딕스로 이렇게 후송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는 의료진이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3일차에 구조를 할 때는 의료진들의 또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저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동연 대위입니다. 저는 수도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인우 대입니다. 저희는 6번째, 7번째, 8번째 생존자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6번째 생존자는 딱 처음에 들어가서 본 모습이 되게 마르신 여성분이었고 또 나이도 있으시고 추운 상태에 이렇게 손도 위로 올리고 있다 보니까 혈관이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여서 다짜고짜 주사 처치를 하진 않았고 손을 딱 잡아 드리는데 이게 차갑고 떨리고 있는 손이었고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눈빛으로 제가 잘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먼저 서로 눈맞춤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처치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이 생존자분 이분을 꼭 구해야 된다. 이 곳을 꼭 나오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하나로만 이렇게 처치를 했었던 것 같고 MB에 실었고 나서 그 MB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떠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때 좀 그때 안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촉지하면서 이제 주사를 잡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보이는 것도 없고 학교 때 배웠던 해부학적인 정맥의 위치로 찔러 보았는데 거기에서 혈액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수액을 연결했고 밖에서 빌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온다 라는 소리에 다가가서 환자를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이분은 그래도 할 수 있겠구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의 긴급구호대도 혼신의 힘을 다해 구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명의 귀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니 사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여진이 또 계속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는 그 구조 현장 들어가서 만약 건물 안에서 작업을 할 때였는데 저 또한 거기서 솔직히 겁이 났고 하지만 저희가 구조대원들 함께하고 베테랑 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 하나랑 제가 팀의 담당관이기 때문에 떨려하는 모습, 긴장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그렇죠. 팀원들한테도 괜찮다, 오늘 문제 없을 거다 이런 말 계속 나눴던 것 같습니다. 참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참 이게 이제 현장 상황이 뭐 건물 잔해와 그다음에 뭐 철근 그리고 이제 유리 파편 이게 보기에도 좀 상당히 좀 위험한 모습이었는데 토비도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발을 조금 다쳤다고 얘기를 좀 하셨었잖아요. 첫날 두 번째 수색할 때 발바닥에서 어느 순간 바닥에서 피가 탁탁 찍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쳤구나. 예. 그래서 바로 의무관님하고 간호장교님께서 조치를 해주셨고 발을 또 이렇게 붕대로 해주셔서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붕대로 그렇게 어느 발이죠? 이발인데. 예. 이게 아이고 이거 아직 상처가 좀 있어요. 남아있네요. 예. 요건 상처가 아닌 것 같은데. 상처 아니에요? 아니 조셉 나 진짜 미치겠네 나 아이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진짜. 소방교님이 이거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네, 맞죠? 아 다행히 지금 상처는 다 안 물었군요. 예. 네네. 아이고. 예, 거기 현지에 있을 때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사실 제 유튜버가 20명 있었는데 거기 찾아와가지고 막 구조견 걱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구독자가 20명이었어요. 예, 20명 있는데 개인 방송을 예? 하세요? 아니요, 방송 안 하는데 유튜브에다가 그냥 게임 방송하세요. 토백이 영상만 몇 개 올려놨어요. 구조견 토백에서 거기 찾아오셔서 막 걱정을 계속 예. 이 토백이가 그 토백이 맞나요? 하면서 예. 예,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영상을 안아서 올리면서 발 괜찮다. 그때 붕대 다 풀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토백이 잘 있어요. 거기 있었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토백이가 그렇게 발 상처난 걸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몇몇 분들은 요게 좀 그 신발 착용을 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신 분들 좀 계셨는데 신발을 구조견이 신으면 이쪽이 얘들은 엄청 예민한 감각기가 있거든요. 이 바닥이 이럴 때 대면 이 온도도 측정하고 이 재질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힘을 줘야 되겠다.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인데 오히려 방어가 여기를 신발 신겨 버리면 얘들은 그 기관이 상실되면서 뭐 어떻게 힘을 줘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미끄러지고 그러면서 그렇겠네. 예. 더 위험해질 수 있겠네. 그러면서 추락이나 이제 옆으로 넘어지면서 더 큰 상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재난 현장에서는 사람 30명의 역할을 토백이가 한다고 해요. 예, 이게 30명이 뭐 이 산출된 게 만약 산악 수색할 때 30명이 할 정도의 이제 수색 범위를 저는 이제 저하고 토백이만 들어가서 수색하는 거고 구조견은 이 후각이 사람보다 10,000배 가량 발달해서 이제 다니면서 건물의 잔해 속에서 이제 흐르는 이 치기의 흐름을 받고 이쪽에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뒤져서 저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쪽 안쪽에서 지금 확실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요 칸 안에서. 이제 제가 빠지고 그다음에 2차 첨단 장비가 들어가서 생존자가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아 우리 토백이가 진짜 뭐 잘했어요. 큰일했네요. 예. 아 자고 있는데 깨웠어요. 잤어요? 또 금방 잡니다. 아 이거 자고 있는데 그 촬영 중에 일어나야지.